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이야기해야겠죠.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이게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 안 된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제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 사이드와인더 X형 그 중에서도 블록3형에 준해서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이드와인더 블록3는 미국이 개발하다가 포기한 미사일로 과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만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세계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뭘까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가 세계 최강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세계 최강은 어떤 미사일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미티어와 같은 회사인 MBDA에서 만드는 아스람 미사일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스람 미사일이 등장한 건 1998년입니다.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아스람 미사일이 나오고서 그 후로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런 기술 발전이 없었을까요? 아스람 미사일은 대표적인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는 HMS 그러니까 헬멧 조준 시스템과 연동해서 미사일을 정면이 아닌 조종사의 시선에 따라서 측면을 향해서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를 하나의 열원이 아닌 영상으로 포착하는 열영상 시스템. 거기에 관성계와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로곤이 안 되는 먼 거리의 목표에 대해서도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로곤하는 발사 후 로곤 기능일 겁니다. 특히 아스람 같은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60km에 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발사 후 로곤 기능 때문입니다. 아스람 미사일은 발사한 다음에 목표물을 바로 추적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관성계와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목표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서 연료 효율이 최적화된 경로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긴 사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스람뿐만 아니라 그 사정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타 독일의 IRIS-T나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형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으로 사정거리를 20km 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적이 예상할 수 없는 기동을 해서 예상 위치에 없다면 어떻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기존까지는 그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들의 목표는 주로 유인 전투기였고,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인 이상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동만이 가능했기에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인기라면 어떨까요? 무인기라면 사정이 다르겠죠. 사람이 타지 않으므로 말도 안 되는 기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위치로 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5세대 미사일들의 시커가 포착할 수 있는 거리가 대폭 좁아지면서 목표가 미래 위치에 정확하게 없다면 목표를 명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람은 과거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세계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현존 세계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AAM-5B입니다. 이 미사일은 아스람보다 훨씬 뒤인 2016년부터 배치된 미사일로, 기존의 A형 모델은 일본에서도 소량만 생산되고 바로 이 B형으로 넘어가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일본의 현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5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미사일이 현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미사일에는 아스람이나 사이드와인더 X형 같은 기존 미사일에는 없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이파장 합성 양자점 적외선 시커와 스털링 냉각 장치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선 스털링 냉각 장치부터 이야기해보죠. 쉽게 이야기해서 냉장고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궁부터 시작해서 아스람까지 결론은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적외선 시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냉각가스로 시커를 냉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사일들에는 냉각가스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차나 무인기 등에 달려있는 적외선 시커들은 냉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장비들도 단거리 미사일처럼 냉각가스로 냉각을 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냉각가스로 계속 냉각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큰 냉각가스 탱크를 가지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열상 모듈을 냉각시켜주는 게 스털링 냉각기라는 겁니다. 스털링 냉각기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냉장고의 원리와 같은 건데요. 냉장고 펌프처럼 냉매를 순환시켜서 사용하고 다시 냉각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소형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AAM-5B는 지금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냉각가스로 열상 모듈을 냉각하지 않고 스털링 냉각기로 시커를 냉각하는 유일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공은 냉각가스가 45초밖에 가지 않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해도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거리가 30km를 넘어가게 되면 가스가 떨어져서 열상 시커의 효율은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IRIS-T나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가 사정거리가 30km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스람은 사정거리가 60km라는데 아스람에는 스털링 냉각기가 없는 건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짐작으로는 60km 지점에서는 아스람의 열영상 시커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거의 비냉각 방식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요격 성공률이 급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스람의 사정거리 60km는 어느 정도 실전에서는 뻥스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AAM-5B의 또 다른 특징인 이파장 합성 양자점 적외선 시커가 있는데요.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사 후 로곤 기능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기능은 결론은 열영상 시커의 해상도가 낮아서 탐지거리가 짧으니 발사한 다음에 목표 근처에 가서 목표를 로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목표를 로곤해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파장 합성 양자점 적외선 시커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외선 시커는 적의 재밍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시커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시커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만들어서 달아야 했고 그러니 시커의 크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커의 크기가 작으니 해상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의 시커가 원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다 탐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사일의 시커를 하나만 달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은 훨씬 큰 시커를 달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해상도가 대폭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이게 일본 AAM-5B의 이파장 합성 양자점 적외선 시커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커는 원적외선과 중적외선을 하나의 시커로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당연히 이 기술들이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세계 최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당연히 일본의 AAM-5B보다도 우리나라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탑재된 장비들의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겠죠. 현재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시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 i3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무서운 건 i3 시스템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개발 중인 시커는 52km 밖에 목표를 로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AAM-5B의 사정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35km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알려드리죠. 우리나라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km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위해서 개발하는 양방향 데이터링크의 최대 전송거리가 50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i3 시스템의 탐지기가 52km에서 로곤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시커의 해상도는 640 곱하기 480입니다. 미국의 사이드와인더나 독일의 IRIS-T가 가진 시커의 해상도는 128 곱하기 128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나라는 저 정도 해상도가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개발한 시커 중에는 1000 곱하기 1000이 넘는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 모델을 안 쓰고 저 모델을 쓰는 건 탐지거리가 50km면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드와인더 X급의 시커보다 10배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시커도 있지만 우선은 그냥 5배짜리로 쓰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냉각기와 시커를 우리보다 먼저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터키의 바이락타르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들었겠지만 터키의 바이락타르는 핵심 부품인 엔진과 열영상 시커 등을 수입해서 쓰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열영상 시커는 캐나다의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터키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개입하는 걸 문제 삼아서 열영상 시커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회사를 대신해서 바이락타르의 열영상 시커와 냉각장치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i3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번에 제가 터키의 알타이 전차 이야기할 때도 서방 세계의 제재로 도입이 금지된 장갑제 등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터키는 서방 세계에서 제재받을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그 잘난 바이락타르도 지금은 우리나라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파면 팔수록 국뽕이 차오른다고 해야 하나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기술이 튀어나오고
이 새로운 기술들은 하나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개발되지도 않은 미사일을 가지고서도 세계 최강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세계 최강 아닌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